기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쁜 선물 준다니까 좋아서 또 더럽게 손들고 난리야. 뭔 선물을 주느냐? 25평 아파트 방 3개짜리 이걸 전 국민들에게 다 거의 원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황장수 소장님이 제시한 건데, 이 황장수 이 사람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일단 박수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목사님. 소장님 그 혹시 과대망상증 걸린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시대를 앞서가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논다 할 때 다 미쳤댔죠. 그때 저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하고 들어눕고 그랬죠. 박정희 지 혼자 부산까지 차 타고 가고 싶어서 고속도로 놓는다. 예. 그렇게 말했죠. 예.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경부 고속도로 놓는 것에 대하여 이해 못하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예, 그렇겠죠. 이게 박정희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정치인들도 박정희, 이승만 같은 수준이 거의 없는데 혹시 대통령 할 의사 없습니까? 아, 저는 뭐 전혀 정치하지 않고 네. 앞으로 이 새로운 네. 목사님이 하는 보수의 독자 세력이 네. 원내에 기반을 굳혀서 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네. 저는 뒤에서 미랄이 100이 종군하고 잡니다. 이야. 아니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급에 말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소장님이 유일한 사람 같아. 왜냐하면은 정신병 같은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가 주택을 정부가 최하의 금리로 2억 5천을 대출해주면 25평 아파트를 전 국민들에게 다 원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예, 그 목사님 지금 네, 거제시에 거제시에. 예, 덕포동에 가면 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3평 아파트를 2억 9천이었는데 1억 9천에 팔고 있어. 새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예. 거제도에. 예, 지금 서울 시내에 아파트 짓는데 평당 신축 원가가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몸 팔아서 자기 돈으로 33평을 1억 9천, 평당 500만 원 후반대에 팔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건축업에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고 사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국가가 곳곳에 가지고 있는 땅들, 네. 정부의 공공시설의 땅들을 확보해서 또 그린벨트도 해제한다고 그린벨트 그랬으니까. 해제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요 전혀. 평당 700만 원 이하에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정부가 네.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무이자로 2억 5천이면 30평짜리 아파트를 줄 수 있어요. 30평 아파트를 국민에게 다 공짜로 줄 수 있다.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자기 돈 한 20% 5천만 원 정도만 내면 지금 현재 전세는 5천만 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방 빼가서 줘버리면. 예, 정부가 빌려주고 무이자로 국민들이 30년 갚으면 한 달에 한 30만 원만 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승만과 박정희로 개명을 해야 돼. 아이고 무슨 그런 예? 이런 발상 정도는 해야 미래를 끌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건설회사하고 다 그 조사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거제에 지금 현재 30평 아파트가 2억 얼마요? 1억 9천에 팔고 있어요. 2억 9천에 팔리고 있다. 그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온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건설회사가 너무나 많이 이문을 챙기고 사기를 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2억 9천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다면 30평이 예. 그러면 25평 아파트를 전 국민에 공급하면 정말로 우리가 저금리로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청년 대학생들이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출산 문제.
금방 해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혁명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황명수 소장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350명이 머저리 같은 개새끼들아. 내가 문재인만 개새끼가 아니야. 니들도 개새끼야 이 자식들아. 아니 너희들이 우리가 없었으면 니들이 청와대 직원 될 수 있었어? 수석할 수 있었어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가문 때문에 좋은 자리 헤쳐먹는 거야 이 자식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태하는 걸 협조해줘야지. 문재인 때도 이렇게 단속 안 했단 말이야. 문재인 때도 그런데 말이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내 가만 안 둬. 당신들 용서 안 해. 내가 깜빡 한번 더 가면 더 가는 거지. 너 같은 놈들은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아. 봐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도 이게 정책 쪽에서 혹시 뭐 신호가 왔어요? 받아들인다고? 숱하게 했죠. 해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이건 목사님의 자유통일당은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왜 접수 안 하냐 이거요.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급이요.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광화문 광장에 오려고 했지만 오지 않은 이유는요. 고생은 여러분들 서민 보수가 다 하고 그 과실은 소수의 기득권 보수가 취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안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왕 올라온 이상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광화문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만드는 공식 등록 정당인 행명 21을 해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세상에 나 하나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득권 보수의 벽을 뚫어야 진정으로 종북 척결이 될 수 있고 이재명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득권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문재인을 깜빵 보내고 이재명을 깜빵 보내고 종북을 척결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들은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YS가 배신했고 YS 밑에 있던 사람도 배신했고 이명박 박근혜에서도 이 보수 정당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믿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치 세력이 원내로 진입해야 윤석열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180석이 되든 그들이 150석이 되든 광화문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야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새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 모든 것이 축소지향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과거 70, 80년대의 성장 타령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자는 공존의 가치로 보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진보 우파 세력이 이 나라를 구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대적 대세와 거스른 이 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차 진보우파 혁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신생 독립국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한 5.16 혁명을 한 것이 2차 진보우파 혁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수는 진보한 것이 아니라 수구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3의 보수 우파 혁명을 정강훈 목사님과 여기 있는 서민 보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북 척결하지만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여러 보수 정권들이 종북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정권도 종북 척결을 하지 못하고 종북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 계속. 진정한 종북 척결은 그야말로 서민 대중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원가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을 폐지하고 26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일자리를 이제 국가가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노자들이 여러분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플랫폼이 여러분의 가게를 다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60조의 국방비를 쓰는데 이 나라는 김정은이가 언제 도발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45조의 노인 요양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10%를 요양병원이 사기쳐먹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 사기꾼들에게 정부가 대신 물어준 돈이 4조 5천입니다. 이런 가짜 시대를 끝내고 정강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이 진정으로 광화문에서 서민혁명의 시대를 4월 10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마치면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제 당도 해체시키고 또 제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여기 광화문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국가를 위해서 이 엄동설한 추위에 고생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한데 뭉쳐서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이 나라의 새로운 서민 보수의 혁명 시대를 열어갑시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제안인데 원가주택 25평 아파트를 방 3개짜리를 줄 수 있으면 몇 년 걸릴까요? 그 집을 지어서 주려면 국민들에게. 제가 볼 때요. 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5년 안에. 근데 그건 또 10만 채만 공급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부 반토막이 나면서 실제로 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자, 현실화가 그러면 넉넉 잡아서 5년이고 먼저 지은 것들은 젊은 애들 있잖아.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제일 이유가 뭡니까? 자, 집이고 두 번째는 사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애 새끼가 안 나와. 근데 이번에 3년 안에 먼저 시작을 해서 원가 주택을 25평 아파트를 전 국민에게 공급하면 결혼할까 안 할까요? 다 결혼하고 열심히 애들도 만들겠죠. 또 결혼하면 애 새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많이 자, 나옵니다. 우리 한양수 선녀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주먹 다 쥐시고 옆에 좌우 사람에게 이거는 축하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25평 아파트 한 채 다 가지고 간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주먹 다 쥐시고 옆에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많이 모임 중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5평 아파트 이상 30평, 40평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25평. 전부 다 거지들만 모였네.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원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다 이미 검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결단만 남은 거야. 국민혁명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사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선물, 이거는 더 좋은 선물이요. 자길 목사님 나오세요 앞으로. 자, 보세요. 자길 목사님은 이거보다 또 더한 제안을 해. 뭐냐, 전 국민에게 20살 이상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서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을 생활비로 주겠다. 그럼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 주겠다. 장하일 목사님, 네,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거 정마훈 목사님이 한 것을 내가 살펴보니까 네. 사기가 아니라 돈이 남겠던데요. 이야, 세상에.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계 최고의 공동체인 네.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충 한번 설명해 줘봐요. 어떻게? 아니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줘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좌파 애들은 국가 돈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회원이 1천만이 되면 1천만이 연금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가서 클릭만 해줘도 이렇게 한 번만 들어왔다 나가도 그 모든 것이 세계적인 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유대인 공동체를 보면 어려서 아이들이 4명, 5명만 되면 공동체 의식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10명이 되면 13살짜리 이상의 10명이 되면 종교 의식을 갖게 되고 120명이 모이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니 그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를 이루는 나라가 유대인인데 그들의 전체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0만이 모인다고 하면요, 지금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우리 광화문 세력인 것입니다. 이야, 세계 제일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인데 네. 그거를 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하 국민연금을 네.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네. 그가 조건이 별로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특별히 이 자유시장 경제는 그 단점이 5%에서 8%가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다 해결하게 되면 국가가 부채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라 이 나라의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혁명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서민의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주장한 그 원가주택, 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우리가 스스로 모아서 네.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방에 놓는 세력들이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 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사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1000만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신 놓고 가입하십시오.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의 단점을 극복해서 이 단점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플러스 우리 모두 나눔의 경제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고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만세!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먹으로 옆 사람 축복해요. 너 오늘 복 받았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개 사항을 신속히 가입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걸 확대하기 위하여 서명정지를 10개씩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일주일 안에 완성을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이 우파 혁명을, 불란서의 68혁명, 저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퓨리턴 청교도 혁명을 능가하는 지구촌의 최고의 혁명을 이루어냅시다. 결국은 국민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